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 배달나라,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달국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내자면은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신시 배달이 있었습니다.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9천년 국통맥 중에서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겠죠. 환국, 배달, 조선의 어떤 환단 시대에 거의 6,900년의 그런 역사가 있고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9,200여 년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배달국의 존재의 문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이라고 나오든지 신시라고 나오든지 또는 환웅천왕 그리고 환웅천왕의 청구 이야기 이것까지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 응제시주 표제 음주 동국사략 신즉 동국 여지 승남 대동 음부군옥 기연 약천집 해동 이적 풍암 집화 동사 관함전서 동사강목 해동합부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이 문헌에 전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 배달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삼국유사에 고조선기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환웅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도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이 첫 부분을 보면요. 명확하게 이제 위서를 인용하고 있죠.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서를 인용을 할 때는 바로 단군 왕검의 조선에 대해서 건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단군 왕검이 계셨다. 그리고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셨다. 그리고 개국을 하셨는데 그 국호는 조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대는 여고동시다. 요인군과 동시간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고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에서 서기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계셨다.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사기 천하하시고 탐구 인세언을 인간 세상을 탐구하거늘 그 아버지 환인께서 그 아들의 뜻을 아시고 바로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셨다. 그리고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여기서는 뭐냐면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두 곳이 전부 다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인 세 개를 주고 이렇게 보내니까 환웅천왕이 솔도 삼천하사 태백산의 정상에 신단수 아래에 거기서 위지신시 거기를 신시라고 하고 시위 환웅천왕이다.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환웅께서 솔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바로 그 장소가 나와 있죠. 태백산 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읍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지신시라고 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최강식 교수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437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한번 세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이고 환웅에 관련된 서술은 246자로서 오히려 환웅에 대한 소재가 많다. 단군이 아닌 환웅신화로 접근해야 고조선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단군을 다룬 내용은 얼마 없다. 진짜 주인공은 이 부분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환웅이라는 거죠. 천재의 아들로서 풍백우사 운사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경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웅녀와 결합해서 단군을 낳은 것도 그 주체가 환웅이다. 정작 단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군 왕검에 대해서도 단군을 빼는 교과서들이 많은데 환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쳐가지고 환인 해가지고 잠깐 언급하는 교과서 하나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환웅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천황이다.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환웅을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이 강단 사학계에서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 삼천입니다. 자, 응제시주를 보면요. 응제시주 15세기에 고기에 말하기를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웅이 솔도 삼천,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어떤 뿌리로 갔을 때는 환웅천왕께서 무리 삼천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는 명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 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으나 실로 환단 일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환단고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무리 3,000명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3,000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누구도 거기에 어느 한 분의 후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